자, 환율이 1450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아 이거 고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제 코스피가 폭락을 하는 시기가 왔는가? 그거는 절대 아니다. 한국의 대공황이나 경기 침체는 절대 없을 것이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뭐 댓글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저번에 보니까 뭐 제가 이제 갑자기 오르니까 오른다고 뭐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6월 달부터인가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니 망한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이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진짜 뭐 2200, 300 이렇게 근처 갔을 때 그때 그럼 쓸어담은 게 어유 대박이고 이게 고수인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라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지 말아야 할 장에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는 해야 되는 장인데 여기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개구리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이다. 그거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쨌든 코리안 버핏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 그 과거에 똑같았어요. 이미 2년 전, 3년 전부터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내가 그때도 나스닥 끝이 아니고 이제 더 올라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때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어요. 제가 지금도 똑같아요. 아유 코스피 오른다고 하니까 왜? 내 유튜브 채널은 대공황에 매몰되신 분들이 진짜 많아. 경기 침체 막 이런 거에 매몰돼가지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보고 이 시장을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대공황이나 경기 침체 이런 얘기하면서 경제 얘기도 많이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뭐 교수님들이 운영하는 채널이나 아니면 대공황을 주장하는 그런 채널들이 진짜 잘못됐다니까? 다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나는 맨날 얘기해. 근데 어디도 소용없어. 어차피 뭐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래봤자 내 구독자 안 늘어. 어차피 내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주식에 대해서 경험도 많아야 되고 경제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경제 지식이 너무 뭐랄까 투머치해서 경제 그 이론적인 거에 매몰돼가지고 딱딱딱 뭔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주식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는 앞으로 수익 낼 수 없어요. 제가 그건 장담하겠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 학자들이 주식 투자는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제를 가지고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고 해. 근데 여러분들 과거를 살펴보세요. 경제학자들이 경제 교수님들이 미래를 맞추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책만 팔아먹으려고 하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 그런 거에 그만 속으라고 얘기를 나는 맨날 해주고 싶어.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 뷰를 말씀드리고 있고 내가 맞을 확률은 우리 국내 유튜브 채널 중에 진짜 유일하게 내가 거의 1등일 거야. 근데도 구독자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현실이고 한국 개미들의 수준이다. 개미들 어쩔 수 없다. 난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환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 때문에 또 우려를 하신 분들이 있어, 그죠? 자, 5개월 줄다리기 끝에 한미 환율 정책 합의, 뭐 환율 조작국 우려 들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은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 미국은 한국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네 환율 원화 절하해서 평가절하해서 환율을 높이면 너네는 혼날 줄 알아? 안 그럴 거지? 그래서 알았어. 그렇게 할 테니까 만약에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개입할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합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환율이 안정화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겠죠. 근데 환율은 오히려 올라요. 이게 10월 1일 기사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다고 무조건 환율이 무조건 내린다. 이게 100%의 확률이다. 여러분 그러면 선물 이런 거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여기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환율이 막 오른다고 무슨 뭐 1550원 막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달러 인덱스랑 비교해서. 여러분 이거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고 교과서적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도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달러 인덱스하고 그 우리나라 환율의 상관관계를 비교해가지고 분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들 금이나 이런 부분들 아시겠지만 금이 오르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자, 금이 오르는데 주가도 올라. 비트코인도 올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경제학적으로. 응? 아니, 금이 오르면 주가는 내려야지. 통상적인 확률이 이런데 완전 지금 뭐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을 한다 하면 유동성과 그리고 플러스 뭐야? 유동성 플러스 뭐야? 금이 오른다는 게 그만큼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불안한데도 주가는 계속 오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공황 유튜버들이 금 뭐 살아야 하고 금은 막 올랐어. 근데 그 사람들이 금만 사라고 했습니까? 다른 거 숏 배팅 하라고 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쳤죠. 금은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르다가 결국에는 제 가격을 찾으러 갈 겁니다. 언제 찾으러 가? 시장이 안정화될 때. 자, 시장이 안정화되면 여러분들 주가는 이미 폭등해 있어요. 응? 이미 교과서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교과서적인 그런 마인드로 과거에 그 매몰되셔서 아이고 뭐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오네. 이건 지금 아니라고요. 왜 과거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었던 시절에는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막 진행하다가 물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지금 하라고 할 때는 왜 못할까? 여러분들의 마인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 그 성장을 못하면 앞으로 이 시장에 편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운으로 돈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코리안 버핏을 만나서 지금 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했는데 지금 잘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결국에 운이었다면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겸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거에 대한 측면에서 외환보유고 한번 봅시다. 외환보유고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무역 흑자가 발생하고 있죠. 계속해서 달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금융위기입니까? 응? 무슨 금융위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근거로 금융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과거에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들이 주가에 반영하고 불안한 심리가 형성이 됐어. 근데 지금은 왜 계속 그러면 오르냐? 그거는 여러분들 메이저, 즉, 세력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글로벌한 자금, 큰 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개미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는 매일매일 나가고 있어요. 나가서 뭐해? 코인하거나 아니면 금 사거나 이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금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금은 결국에 자기 가치를 찾아간다니까? 그래서 금은 올라도 주가보다 많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이 사실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지만 내릴 때는 시원하게 내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금을 여러분한테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예? 앞으로 이런 불안한 현상들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당분간 금은 계속 오르겠지만
결국에 언젠가는 이 꺾인다는 이야기죠. 금이 계속 오르고 주가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매몰되시면 투자를 절대 못합니다. 그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데, 그죠? 자, 파월 미증시 고평가됐다. 월가에서 내년도 오른다. 이런 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미칩니다. 아유, 고평가 됐나 보다. 응? 그동안 연준이 뭐 얘기해도 여러분들 말 안 듣다가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증시가 고평가됐다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또 파월 말 잘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자기 합리화라는 거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제 파월이 증시가 고평가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지만 실제로 증시는 아주 고평가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PER은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현재는 존재하고요. 지금 이것이 버블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연준 의장은 결국에 뭐라고 얘기할 거냐. 내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 연준 회의록 공개하고요. 새벽에. 여기서 뭐라고 할까? 금리 인하 천천히 하겠다고 이야기하겠죠.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예상을 못하면요, 아예 경제에 대해서 보질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경제 여러분들이 뭐 해서 뭐 지표 보고 뭐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뭐 경제에 대해서 그러면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서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합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라니까요. 차트나 흐름 그리고 지금의 경제 상황들을 보면서 예측을 하는 거. 금융위기는 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금융위기로 전이된다는 보장은 지금 현재는 없구나.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더디게 단행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구나. 다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트럼프가 전 세계 돈 인력으로 미조선 부활 마스가 의지 재천명 뭐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이거 보면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조선주 더 가겠구나. 조선주가 끝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조선주를 차트를 보고 뭘 살까 해서 사는 거예요. 주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스윙한다, 중장기 매매한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사 보면서 바로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호재구나. 이런 감각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차트 아무리 잘 봐도. 마스가만 있겠습니까? 예? 제가 마스가만 얘기하는 거지만 반도체도 더 오르겠죠, 결국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고, 만약에 눌리면 눌리는 거를 기회로 삼고 매수를 해야 되고요. 눌리는 거 여러분들 예측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지금은. 눌림마 이런 거. 오히려 눌려서 뭐 싸게 사겠다 이런 욕심 부리시면요, 여러분들 계속 날아갑니다, 결국에. 물론 계속 날아가다가 언젠가 꼬꾸라 박겠죠. 여러분들이 살 때가 꼬꾸라 박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실력과 그런 것들을 키워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다니까. 아무리 증시 올라도 여러분들은 돈 못 벌어요. 운 좋은 사람들만 돈 벌고, 아니면 실력 있는 사람들은 돈 벌지.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를 놓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환율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더 오르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1,500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 자, 이게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결국 하느니 1,500원을 돌파하는 걸 용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정부가. 즉 정부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어? 외환보유고가 넉넉하다. 외환보유고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얼마든지 막으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이거를 막지 않고 만약에 그냥 흘려보낸다. 저는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어요, 지금. 그럼 이 관세 25%를 만약에
녹이려면 결국 환율을 높여서 요거 가지고 녹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미국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꼼수 쓰지 마.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 봐갖고 수출 호조 만들어서 환율 이거 녹이려고, 아니 이거 관세 녹이려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심하면 여기를 안 지켜줄 수도 있어요. 그냥 냅두게 어떤 그냥 자유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거는 이창용 총재가 선택을 하는 거지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다만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근데 이걸 뚫고 올라갔을 때 외국인의 자본이 이탈하는 거랑 다르다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해를 못하시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환율이 진짜 뭐 1600원을 지금 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 고환율 시대가 열린다. 그럼 결국에는 이 위쪽에 상방에서 놀아요. 근데 이게 1600원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응? 아니면 여기서 놀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환율이 내려가면 안 돼요. 아니, 수출에 대해서 수출 가지고 뻥튀기 해서 우리 증시도 더 올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환율을 내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맨날 말씀드린 게 물가가 과거하고 다르다. 물가 상승률이 과거에는 우리가 저물가 시대에 살았지만 앞으로는 고물가 시대에 산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임금이 상승하는 폭은 당분간 높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빈부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되고,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차트 보고 끝낼게요. 자, 삼성전자 차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 있는 고점을 돌파했고 역대 신고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돌파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더 갈 수 있습니다. 10만 전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하이닉스가 낫다. 맨날 뭐 그때도 말씀드렸죠. 역시 코리안 버핏이 예상한 대로 SK 하이닉스가 더욱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 10% 올랐죠? 장난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걸 얘기했는데 적중률이 높은 이유는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르고 그리고 일반 유튜버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항상 맞지는 않지만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갱신한 지, 역대 신고가 갱신한 지 오래고, 역대 신고가는 갱신 못했죠. 그죠? 근데 이거는 훨씬 많이 갈 수 있다고 봐야죠. SK하이닉스는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뭐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다른 반도체 소부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도체는 랠리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자, 이제 코스피 지수 보고 끝내겠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와, 설 연휴 전에 갭을 띄웠어. 와. 과거에 박스권을,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솔직히 뭐 차트 얘기 가지고도 수십 분을 찍을 수 있어요. 저는. 그지만 지금 제 채널에 있는 분들은 또 차트에 대해서 깊이가 있으신 분들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만 하고 끝내는 겁니다. 지루할까봐.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코스피가 역대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 뭘로 해석을 해야 돼?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09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 당시에 이걸 회복하고 박스피를 계속 갑니다. 박스피. 그죠? 그러다 박스 상단에 돌파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2번이나 했습니다. 2번이나 했어요. 그 여기서 박스권을 계속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다른 글로벌 증시는 다 이렇게 갔어요. 우리 코로나 때 기억나실 거예요. 다
계속 올랐어요. 코로나 끝나고도. 근데 지금은 우리 증시는 어때요? 계속해서 요거밖에 안 오른 거예요. 지금 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고작 이거 오른 거예요. 08년이면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응? 그죠? 08년이면 10년도 넘었잖아요. 거의 20년이 다 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이거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나스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한국 증시만 계속해서 이렇게 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박스피를 돌파했다라는 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끝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코스피는 훨씬 더 많이 오를 거고, 이 의미를 모른다면 여러분들 차트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뭐 더 이상 여기서 얘기를 할 게 없어,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눈치를 일단 까야 돼. 까고, 내가 다른 지금 이 상황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이 합리적인지를 캐치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겠죠. 코리안 버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